오다의 큰 그림은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오다가 설계하는 두 번째 정상전쟁,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정상전쟁은 현존하는 가장 큰 전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해적과 해군, 심지어 여러 사왕까지 참전한 역대급 규모의 전쟁이었죠. 물론 오다의 입장에서는 전쟁의 규모에 걸맞게 흰수염과 에이스를 희생시켰습니다. 이 두 명의 이름값이면 이 전쟁을 책임지기에 괜찮은 명분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루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이제까지 강해지고 또 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정상 전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건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정상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 전쟁은 계획된 전쟁이라는 것인데요. 검은 수염 티치와 불주먹 에이스의 바나로 섬 전투가 정상 전쟁의 방아쇠가 되었고, 결투에서 승리한 검은 수염은 에이스를 해군에 넘기게 됩니다. 이런 공적을 인정받아 검은 수염은 칠무회가 되었으며 에이스는 임펠다운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 후 세계 정부에서 에이스를 해군 본부가 있는 마린포드에서 공개 처형하겠다는 신문 기사를 내보내며 계획을 세웁니다. 세계 정부도 큰 도박수를 던진 것이죠. 동료를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는 흰 수염의 성격을 알고 있는 검은 수염과 해군 측의 사람들은 큰 전쟁이 일어날 거라 확신했고, 세계 정부 또한 마린포드의 해군 원수와 최고 전력인 3대장, 칠무회까지 전원 소집시켜 모든 전력을 동원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흰 수염이 시대를 끝내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해군의 3대장의 힘은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으며 칠무회까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흰 수염 해적단과 전면전에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검은 수염은 자신이 가장 얻고 싶어하는 흰 수염의 능력을 빼앗게 됩니다. 결국 최종 승자는 검은 수염이 된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전쟁을 메이킹한 인물은 검은 수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 시점 두 번째 정상 전쟁을 검은 수염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검은 수염은 이런 행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위에서 검은 수염이 에이스를 사로잡으며 세계 정부와 큰 그림을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이스의 역할을 하는 떡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저는 그 미끼가 가프라고 생각합니다. 검은 수염은 가프를 세계 정부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사로잡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세계 정부 입장에서 가프는 해군 영웅의 상징성과 공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납치된 가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검은 수염은 가프를 미끼로 거대한 전쟁을 또다시 세계 정부와 함께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프는 에이스보다 더 큰 미끼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검은 수염에게 가프가 사로잡혔다는 뉴스가 퍼지고 가프를 검은 수염 혼자서 공개 처형을 시도한다고 했을 때 해군 쪽과 루피가 무조건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검은 수염이 독단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꾸미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세계 정부 측에서는 가프를 미끼로 태양신 니카를 잡을 수 있다면 충분히 실행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검은 수염 입장에서도 루피를 항상 노리고 있었고, 세계 정부와 해군 입장에서도 루피와 쿠잔까지 모두 불러들이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흰 수염의 포지션에 루피가 해당이 된다는 거죠. 루피 역시 흰 수염과 마찬가지로 동료애가 상당하며 심지어 가프는 자신의 핏줄이기 때문에 루피에게는 충분히 좋은 미끼가 될 수 있죠. 게다가 루피는 검은 수염 티치에게 항상 복수를 생각하고 있고, 오다는 일부부터 검은 수염과 루피를 엮으면서 종종 싸움을 붙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마다 검은 수염의 압도적인 힘에 루피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지만, 루피는 현재 기업 픽스를 각성하고 태양신 니카의 포지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루피의 입장에서 더 이상의 강함과 레벨업은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원수는 아카이누입니다. 아카이누 역시 루피가 드래곤의 아들이라는 떡밥과 정상결전부터 루피를 눈에 담아놓으며 계속해서 기회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카이누는 가프에게 우호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가프를 미끼로 루피를 끌어들이자는 검은 수염의 제안을 뿌리치기 힘들 것입니다. 게다가 루피는 조이보이의 환생이자 에그헤드에서 이모에게 트라우마를 주었기 때문에 이모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미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번 전투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이모가 등장할 수 있는 명분까지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린포드의 이모와 태양신 니카, 그리고 검은 수염이 대치하고 있는 그림은 가슴이 웅장해지죠. 그 안에서도 검은 수염과 해군이 서로를 신뢰하는 척하지만
언제든 배신하고 자신들의 이득만을 취하려는 심리전 역시 우리에게는 너무 재미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코비입니다. 코비 입장에서 가프는 루피만큼이나 소중한 사람이죠. 코비는 정상 전쟁에서도 해군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카이누를 가로막았고 약간 중립적인 스탠스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코비는 이번 전쟁에서도 중립적인 그림이 또다시 나온다는 것인데요. 코비는 과거보다 더 해군에서 중요해진 입지를 가졌지만 결국 가프를 구하기 위해서 루피 쪽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과거보다 더 강해졌기 때문에 해군 쪽에서도 코비를 무시할 수 없죠. 이렇게 되면 코비는 쿠잔과 대결이 불가피해지는데요. 일각에서는 코비가 쿠잔과 대치가 가능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코비가 쿠잔과 대치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코비의 성장이 엄청난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쿠잔과 싸움이 가능하다는 것은 쉽게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이죠. 설마 여러분도 코비가 쿠잔을 막는 그림을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전투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큰 틀에서 에그헤드 이후로 오로성과 루피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 그림이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무는 에그헤드에서 철수 후 세턴성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링성을 새로운 오로성으로 편입시켰죠. 그렇다는 것은 이번 싸움에서는 에그헤드에서 체면을 완전히 잃어버린 오로성과 이무, 그리고 갈링성까지도 투입될 가능성이 크고 더 소름 돋는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부분을 가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프 역시 D1족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지우고 본다면 가프는 이무와 오로성의 입장에서는 제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프는 제2의 정상전쟁에서 해군 측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전투에서 해군의 내부 분열까지도 생각하는 이유가 가프를 따르고 좋아했던 동료들과 그 아래 부하들이 세계정부와 오로성의 명령을 거부하고 가프를 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세력들이 분명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에그헤드의 후반전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로성과 루피, 거기에 이무까지 포함된 싸움 말이죠.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츠루와 센고쿠, 그리고 가프 아래에서 교육받았던 해군의 주역들이 가프를 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림이 펼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재미있는 사실이 있죠. 이렇게 세계정부의 최상층부와 해군의 모든 전력이 다 모이는 자리는 혁명군에게 완벽한 명분을 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프는 드래곤의 아버지로 묶여있죠. 드래곤이 아무리 가족을 신경 안 쓰는 천하의 그런 놈이라고 하지만 가프가 잡혀있는 자리에다가 혁명군의 설립 이유이자 목표인 천령인타도를 모두 이룰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혁명군의 참전까지도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고 과거 정상전쟁의 스케일을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미친판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스토리상 연결까지도 완벽해지고 남은 떡밥들까지도 한자리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것이죠. 오다 입장에서도 굉장히 단비와 같은 전투라는 것이죠. 오다는 정상전쟁에서도 한 시대를 끝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저는 20년이 넘은 거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원피스의 마지막의 스토리와 회수하지 못한 대부분의 떡밥들을 정리할 수 있는 제2의 정상전쟁이 필연적으로 가프와 검은 수염을 통해서 펼쳐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